배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욕을 해야 된다. 욕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저는 욕을 하기보다는 제 채널 자체가 정보성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배달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2배로 뛰게만 된다면 순이익도 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홀매장처럼 그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배달 매장도 어떻게 매출을 늘리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예전에 3평짜리 카페에서 1년에 2억 정도 매출을 낸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 자체가 그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배달 관련된 강의를 하신 장진수 치님입니다. 3평에서 2억 정도 매출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달로만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엄청 고단수인 거죠. 근데 이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매출을 잘 낸 건 아니고 이 알고리즘을 알고 나서부터 배달 매출이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노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노출이 안 되는 매장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클릭을 못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렇게 노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느냐, 어떻게 압도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배달 어플에 보면 카테고리가 꽤 많잖아요. 이게 한 10개가 있다고 치면은 1개 카테고리에 나오는 매장이랑 5개 카테고리에 다 나오는 매장이랑 노출이 5배나 차이 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 많이들 놓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달의민족 어플 들어가 보시면 배달 누르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내 매장이 노출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많은 노출을 이뤄낼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매장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매장은 한두 군데밖에 노출이 안 되는데 다른 매장은 막 5군데씩 이렇게 노출이 되면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어요. 노출량에서 떨어지니까. 자, 배민앱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가로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로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누르게 되면 세로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둑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카테고리 선택하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 바둑판에 얼마나 많은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확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노출 영역이 되게 적죠? 지금 점이 3개밖에 없죠? 도시락 카테고리 하나에서 이 점이 3개밖에 찍혀 있지 않은 거예요. 다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어때요? 1인분 카테고리 고기구이, 야식, 백반죽, 국수, 도시락,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바둑판처럼 세로 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보시면 14가지의 조합에 따라서 이 사장님의 가게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빨간색 원은 이 해당 선택 옵션에서 클릭했을 때 10위 내에 노출 확인된 영역만 체크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죠. 여기에서 이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러면 노출에서 밀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매장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야식에 들어가도 있고 죽에 들어가도 있고 1인분에 들어가도 있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그러면 야식은 아침에는 없잖아. 그게 핵심입니다. 보시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카페 디저트 주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백반죽, 국수, 도시락, 패스트푸드가 더 많고요. 자,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엄청 치열하죠. 저녁 시간이 가장 치열하거든요. 아시안 피자, 치킨, 족발복선, 분식, 양식, 고기구이, 돈가스, 회, 일식, 찜탕, 찌개, 중식, 이렇게 다 경쟁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카페 디저트에도 들어가 있고 패스트푸드에도 들어가 있고 야식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시안이나 분식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좀 균형 있게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6시에서 7시만 배달 주문을 하는 건 아니고 오전 9시부터 밤 10시, 12시까지 주문을 하는데 그 해당 카테고리가 가장 활발하게 주문되는 시간대에 우리 매장이 다양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고객, 손님은 24시간 배민 어플을 킨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브랜드명까지 알려드려야지만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실제로 좀 이렇게도 장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실 텐데, 플러스 8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카페인데 야식 카테고리에 나와 있죠. 그리고 1인분인데 또 플러스 8위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도 지금 쭉쭉쭉쭉 다 들어가 있어서 총 7개 카테고리에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 노출까지 되고 있어요. 맛집 랭킹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거죠. 노출량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플러스 8위가 주문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런 거를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브랜드가 스쿨푸드 딜리버리입니다. 스쿨푸드 아시죠? 그 분식 브랜드인데 보시면 양식, 아시안, 백반죽, 국수 그리고 다른 영역에도 몇 개 더 추가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 매장은 카테고리에서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까 가로축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배달 빠른 순, 찜 많은 순 여러 가지 그 세로축에서도 조건에 부합하는 거에 5위 안에 10위 안에 든다면 훨씬 더 많은 노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게 엄청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쿠폰 활용입니다. 쿠폰 활용. 사실 이 쿠폰 활용이 다들 그냥 욕만 하시거든요. 아, 이 쿠폰까지 또 주고 또 어떻게 할인해 주냐. 약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주 기본 개념만 아시면은 이거를 적절히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할인 쿠폰으로 막 2,000원짜리 이렇게 그냥 쿠폰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2만원짜리 시킬 때 2,000원 주면은 거의 10% 할인이에요.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진만 깎아먹는 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노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배민1에 들어가시면 메인 배너가 뜨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메인 배너인데 이 메인 배너는 거의 주기적으로 노출 조건이 다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노출 조건에 맞게끔 쿠폰을 뿌리거나 할인을 하면은 우리 매장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즉 이것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노출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거 엄청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민1 메인 배너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그 조건을 맞추면 쿠폰이든 할인이든 배민1 메인 배너를 눌렀을 때 우리 매장이 이런 식으로 뜬다라는 거예요. 노출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쿠폰은 신단 포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단 포모 신규, 단골, 포장 모든 금액인데 순서대로 중요한 겁니다. 신규 쿠폰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골, 포장, 할인 모든 금액 쿠폰입니다. 신규 쿠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단골 쿠폰도 무조건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배달 장사는 신규가 끊임없이 유입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배달 단골로만은 장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홀매장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쿠폰을 꾸준히 뿌려줘야 됩니다. 꾸준히. 서울 쪽이나 뭐 배달 장사 치열한 곳에서는 진짜 그 조건에 부합하는 매장들이 많은데 지방 상권에는 들어갔을 때 조건에 부합되는 매장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배달 장사가 많이 치열하지 않은 곳에서 하고 있다 하시면 무조건 그 조건에 맞추시면 몇 개 매장밖에 안 뜹니다. 그러면은 선택지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은 선택을 하겠죠. 거기다가 내가 신규 쿠폰도 뿌리고 있고 바둑판 가로 세로에서 좀 더 많은 바둑판 노출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단골 쿠폰은 월 2회 정도 발행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기한이 있거든요. 단골 쿠폰 발행할 때 기한이 있는데 14일이다. 그러면 14일 끝나고 15일째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단골인 손님들한테는 그 알림이 가요. 푸시 알림이 가는 거죠. 볼 수밖에 없어요. 배달의 민족 어플이 있다면은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단골 쿠폰을 받았는데 못 썼어. 기한이 지났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정도 보내면 아주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팁은 배달 팁 낮춰입니다. 배달 팁 낮춰. 반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달팀 낮춰인데 이거는 2024년 6월 10일 날 업데이트된 어떤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로직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상위 노출 조건으로 배달팁이 0원이면은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배달팁이 0원인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이게 조금 유효하긴 한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소 주문 금액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배달팁만 낮으면 상위 노출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이게 2024년 6월 10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쉽게 적용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 하면 배달 팁을 가게 메뉴 가격, 그러니까 메뉴 가격에 녹일 수 있는 한 최대한 녹이셔야 돼요. 예전에도 이런 방법들을 쓰셨지만 지금은 더 많은 메뉴에 더 녹이셔야 됩니다. 즉 메뉴 가격을 올리고 배달 팁을 적게 받는 게 노출에 진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매장이 있다면 경쟁 매장보다 한 100원, 200원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그 로직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낮추시는 것보다 나와 경쟁하고 있는 뭐 동종 카테고리의 브랜드라든지 매장이라든지 우리 매장과 가까이 있는 배달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특히나 뭐 내가 족발을 팔고 있는데 내 경쟁 매장이 다른 족발집이 있어 우리 동네 그러면 걔네들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 할인하고 900원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이 할인 혜택을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신규 고객 쿠폰에 더 투자한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신규도 잡고 상위 노출도 되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비용을 쓰는데 노출은 더 많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그 장사는 건물주다의 그 장진수 코치가 배달 강의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들어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한 몇 가지만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이 장진수 코치가 배달 강의를 하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지금 리뷰해 보시면 다들 진짜 무슨 신세계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 리뷰를 달아 놓으셨는데, 이 강의를 들으셨을 때 진짜 이해도가 너무 뛰어나서 깜짝 놀랐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세요. 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달 장사 좀 힘드시다면 이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배달 장사로도 많이 팔고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진수 코치의 강의가 좀 특별한 거는 체크리스트 또 50가지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 보시면 50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에 딱 비교만 해봤을 때 이 체크리스트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대로 그냥 고치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참고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배달 장사 많이 힘드신데요. 어쨌든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고 배달 장사를 접을 게 아니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통제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공포에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